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공무원학원 영어 줄리아입니다. 자, 국회직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10년 넘게 유일하게 전문항을 해설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직 9급 시험을 앞두고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채용 소식을 보고도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믿으시고 그죠? 오로지 국회직을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온 저의 노력과 그 다음에 기출 분석력을 믿으신다면 국회 9급 영어는 여러분들 단언컨대 여러분들 90점 이상의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자, 국회직 9급 시험이 이제 시험 일정이 나왔습니다. 8월 27일입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제 생각에 저도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국회직 9급 같은 경우에 8월 26일 시험인데요. 이제 지금 6월입니다. 6월이니까 뭐 6월, 7월, 8월 그래도 2개월은 찐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하는 걸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늘어난 직렬도 있고 그 다음에 줄어든 직렬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뽑는 직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위직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위직은 2명에서 6명으로 무려 3배가 늘었어요. 방호직 아시죠? 방호직도 한때 참 조금 더 많이 뽑았었는데 그래도 뜸하다가 작년에 2명에서 이제 올해는 6명입니다. 그 다음 기계직도 1명에서 3명으로 그래서 늘었습니다. 사서직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11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직은 좀 작네요. 아쉽게도 속기직은 4명을 뽑고 있고 경위직은 6명을 뽑고 있습니다. 건축직도 4명을 뽑고 있고 통신기술직도 3명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준비한다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뭐 한 학교도 아니고 학교 시험도 아니고 맞습니까? 이건 뭐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뭐 나이도 맞습니까 여러분들?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서 정말 극소수를 뽑는 이런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각오가 다를 겁니다. 일단 공부가 어느 정도는 돼 있다. 그런데 뒷심을 발휘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국회직 9급 영어를 고득점 받을 수 있을까? 이번 8급도 보셨을 겁니다. 국회 8급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보다 전 다른 과목은 잘 모르지만 제가 난이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뭐 경제학이나 헌법 이런 거를. 근데 학생들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수월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합격선이 80점 된 겁니다. 후덜덜하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 국회 8급은 보통 평균적으로 70점 초반이었다면 이제는 앞에 8자를 달았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 방심하면 맞습니까? 성적은 툭 떨어지고 그리고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지? 대가 올라가는 만큼 다른 경쟁자들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비무환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작년에 이 정도 점수면 붙었더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뽑는 인원수도 적고 그런 경쟁이 치열한 시험에서는 그냥 100점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점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차 실수해서 하나 틀렸다. 그 정도가 합격에 필요한 정신과 자세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직 9급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로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험을 보면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전국에 그죠? 서울에 뭐 고등학교로 명문을 할 수 있는 뭐 대치동, 그다음 목동 있잖아요. 그다음 저 지방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도시 그다음 이런 거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친 그런 파트도 저는 뭐 초등부 이런 거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중등부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고등부 내신 그 다음에 수능 맞습니까? 그 다음 재수생, 삼수생, 재수종합반들 그 다음 9급 공무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7급 공무원 한때 경찰 소방까지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전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정말 잘못됐구나. 잘못된 정보, 이 잘못된 정보가 마치 진실인 듯 받아들여져서 그 누구도 시간 내서 굳이 검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험 영어를 준비하잖아, 그지? 수험 영어, 수험 영어입니다. 그럼 이 수험 영어만의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적. 이 수험 영어만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적인 특징에서 전문적인 특징보다는 있지 공통분모가 훨씬 커요. 공통분모가 훨씬 큽니다. 이 공통분모가 결코 있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학생들은 겉을 봅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겉을 보면서 그것을 분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예를 들어 어휘 문제 맞습니까? 그 다음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들 순서 정하기 문제들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르시고 문장 넣기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문법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지.
그럼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 하면서 선생님 저 이거 약해요, 이거 잘해요, 약해요, 잘해요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것들이 언제나 바뀐다. 자,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이지 어휘가 무난해요, 여러분들. 어휘가 무난합니다. 학생들부터 그럽니다. 선생님 저 어휘가 약해요. 그래 이제는 믿었던 그지 일치불일치 후두둑 둘리고 있어. 선생님 저 빈칸 약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빈칸이 무난한 시대야. 빈칸이 무난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헷갈리는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분석이다,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런 글의 원문을 보셔야 돼. 이것들의 원문이 어디서 가져오니까 어렵고 어디서 가져오니까 쉽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선지에서 중요한 건 원문하고 원문의 출처 있지. 원문의 출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지이지. 선지에서 패러프레이즈, 의미는 같고 표현은 다르게, 또는 매우 헷갈리는 거 두 개를 실느냐 안 실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정직한 선지가 있고 정직하지 않은 선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 매우 헷갈리는 그런 선지를 만드냐 안 만드냐 거기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관학교라든지 편입은 엄청 만들어요. 선지를 딱 보고 있으면 그죠, 본문 해석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지, 선지 두 개로 정말 알쏭달쏭한 게 많습니다. 근데 구급시험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무슨 선지가 무슨 뭐 매력적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지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선지가 얼마나 매력적이게 오답을 던지냐 이런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는 걸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원문 출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그죠? 그리고 원문은 무서워하질 않아요. 이 학생들이 그지? 예, 원문을 무서워해야 되거든. 예, 본인이 만약에 롤스의 그지? 존 롤스의 정의론이 그지? 그런 비슷한 글이다. 무서워해야 되거든. 무서워하질 않아요. 본인이 정의론을 잘 아는가 봐. 본인이 존 롤스를 잘 아는가 봐. 본인이 인문 철학을 잘 아는가 봐. 무서워하질 않아요. 만약에 그지? 뭐 변증법 그지? 뭐 이런 식의 글이 나왔다. 맞습니까?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나왔다. 맞습니까? 수사학, 레토릭이 나왔다. 수사학이 만약에 나왔다. 그 다음에 의회라든지 맞습니까? 뭐 법원, 법원이 이런 건 좀 괜찮겠지. 그래도 국회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의회나 법원이나 그죠? 맞습니까? 정부 맞습니까? 어떤 역할이나 맞나? 그다음 난민 문제들, 난민들의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좀 이제 생활 밀착형 소재, 생활 밀착형 소재라는 건 우리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가벼운 가십거리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요즘에 뭘 추구하는가, 뭐 예를 들어 음식에서는 유기농을 찾고, 삶에서는 웰빙을 찾고,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또 뭐 결혼 자체보다는 그지 뭐 다른 그런 문화, 다른 어떤 뭐 특징적인 걸로 결혼이 아닌 다른 것들로 변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꼭 뭐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있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생활 밀착형 소재라고 하는데, 생활 밀착형 소재는 뭐 생활 밀착형 소재는 잘 하죠,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생각보다 원문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깜짝 놀라요. 나는 무섭던데. 예, 저는 국회직을 12년 넘게 강의를 하고 해설을 해도 무섭던데 나는. 학생들이 왜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 예.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업영어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진다. 어느 순간. 그리고 공부가 단순화가 된다. 공부가 어떻게 단순화가 되냐면 그냥 뭐 단어, 그냥 단어, 그죠? 단어 외우는 거. 근데 잘 안 외워질 걸. 첫 번째 배신은 단어가 잘 안 외워질 거야. 암기가 잘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배신은 뭐냐면 외웠는데 문장에 쏙 받으니까 활용이 안 될 걸. 활용이 안 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 단어의 용례를, 그죠? 주된 용례, common usage를 이런 원문을 통해서 봐야, 문어체 속에 녹여서 그 단어를 봐야 자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외우고 있으니 암기도 잘 안 될 뿐더러 활용도 잘 안 되는 이중 배신을 나중에 뒤늦게 느끼게 되는 거지. 뒤늦게. 그러다 보니 암기도 잘 안 되고 활용도 잘 안 되니 결국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냐, 합리화하지. 아, 나는 원래 영어가 안 맞아. 아, 나는 원래 이과야. 나는 고등학교 때도 원래 이과인데 말이야. 어쩌다 문과를 가가지고. 아니면 이과인데 내가 전공을 어쩌다 뭐 살려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재수없게 영어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영어가 내 발목을 또 잡네 이런 죄기랄.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과연 이게 이런 문제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악순환이 되게 내버려둬야 될까요? 암기가 안 돼서 활용이 안 되고 하기 싫어서 합리화되고 맞습니까? 나는 전형적인 어떤 이과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국회직 9급 맞습니까? 예, 그리고 편입에 나오는 그런 또 학교들의 문제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한글로라도 읽어야 될 글들,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소재들, 그런 글들을 시험 문제로 내고 있어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글을 읽으면서 철들고 오히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게 되고,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여러분들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GTLF 시험 치면서 힐링 돼요? 그런 영어 시험계 구구단 맞습니까? 그 영어를 안 하겠다는 거지.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응? GTLF가 뭡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서 그래. GTLF 시험을 내가 지금 싸잡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낮거든. 약간 구구단 같은 문법만 맞추면 되니까 그쪽은 그죠. GTLF를 낮은 점수로 요구하는 건 영어를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해피한 겁니다. 영어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를 전문적으로 보는 거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지문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제 길었는데 말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단순하게 있지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서 1희 1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국회식 9급을 이제 시험을 맞아서 이제 마무리 반, 파이널 반을 만드는데, 이 반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모의고사만 푸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회 정도는 개념 위주의 강의를 하고, 그다음 또 2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풀고, 또 한 회 정도는 심화 개념 강의를 하고, 또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압축 강의와 모의고사를 섞을 거예요. 희소식일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걸 찾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내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무작정 그저 회차만 있는 모의고사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생각만큼 그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으면서 가야 됩니다. 잡으면서. 그럼 제가 하나하나 제가 준비했던 걸 보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예. 자, 적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항목 체크 한번 볼게. 자, 고득점의 필살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부 다 요약 능력의 체화입니다. 시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를 보세요. 빈칸 뚫었지. 근데 빈칸을 만약에 단어로 줬지. 빈칸을 단어로 줬다는 건 뭐냐면, 근거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나 단어 줄 테니까 너 문장으로 풀어봐. 푸는 거지. 반대로 문장에 빈칸이 뚫렸지요. 그럼 근거는 문장일 수도 있지만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문장을 단어로 만드는 능력, 단어를 문장으로 푸는 능력, 전부 국어 능력인 거예요. 국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요약 능력입니다. 요약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다음 함의 파악 능력이죠. 함의 파악 능력. 우리는 의미라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 명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denote는 명시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함이 있잖아요. 함축된 의미, implication. 맞습니까? implication, 함축된 의미라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함의 파악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시하는 바가 가리키는 거, 뭐 this가 가리킨 거 있지? this가 가리킨 걸 this로 찾으면 안 되죠. 함의를 파악하려면 this가 가리킨 걸 문장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함의 파악 능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한다는 건 일반화된 문장을 구체화된 문장으로 예를 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구체화라는 건 사례입니다. 사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화는 그저 통칭 문장입니다. 우린 통칭 문장을 보고 사례를 드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례를 보고 퉁쳐서 위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약을 한다는 건 2개 이상의 나열을 보잖아. 그럼 무조건 그 나열의 공통점을 찾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독해는 한 단락, 한 문단을 출제하잖아요. 한 단락. 이 한 단락을 흐름상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등분할 수 있으면 등분하는 능력도 필요해. 그 다음에 한 단락을 딱 봤지 그러면 상위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 상위 요약은 뭐냐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키워드 찾고 그 키워드의 속성을 적는 거지. 마치 주제 제목처럼 요약하는 것. 이런 것들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글도 써본 놈이 잘 써요. 알겠습니까? 그죠? 글도 써본 놈이 잘 씁니다, 여러분들. 글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착각해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본인들이 하는 건 해석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면 기도 안 찹니다. 본인들은 있잖아, 내가 보기에 글을 오해를 하고 있어. 근데 심각해요. 이해했다고 착각해요. 이거는 표면적인 번역 있지. 표면적인 우리말 풀이 있지. 표면적인 우리말 풀이를 가지고 그걸 우리 학생들이 해석이라 착각을 해. 그 여러분들한 건 오해야, 오해. 착각이야, 착각. 그런데 이걸 해보잖아요. 착각을 안 하게 돼요. 이렇게 풀어 헤쳐서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면 안 하게 돼요. 그 다음 한 단락의 하위 요약은 뭐냐면, 그는 한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마치 요지 주장처럼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중요합니다. 한 단락 입체 요약, 도식입니다. 도식화가 뭐냐면 글의 전개 방식을 까는 거야. 자, 이 글은 예를 들어 문장이 만약에 한 5문장이 있는데, 5문장이 있는데 왠지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장 우리말로 옮겨보니까 이게 주제는 아닌 것 같아. 핵심 내용은.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제인 것 같아. 두 번째 문장이 본격적인 소재인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런 걸 화제 제시라고 요약해야 돼.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는 화제 제시, 그죠?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보니까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설명을. 근데 여기는 보니까 좋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등분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사실. 작가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지. 그런데 뒤에 건 의견인 거예요, 의견. 자, 그럼 이거는 몇 등분 되는 거냐? 화제 제시, 사실, 의견으로 3등분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여러분 뭘 원해요? 빠르고 정확한 거 아닙니까? 빠르고 정확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바보들은 말하죠. 바보들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거 가관이다.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해져야 하니까 빨리 읽으래. 빨리 읽으래. 빨리. 그리고 자꾸 이 시간을 정해서 보래. 시간 정해서 본다고 됩니까? 여러분 시간 정해서 본다고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밥 하나 앉혀놓고 그지? 똑같은 글을 주면서 처음에는 1시간 줬다가 그 다음에는 30분 줬다가 그 다음 10분 주면 이 바보가 계속 이해력이 좋아지나?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한 건 바로 이 작업이죠, 이 작업. 여러분 왜 이걸 모르십니까? 안타까워요. 글을 봤는데 빠르고 정확하다는 건 그지? 퍼진 죽이 되면 안 돼. 죽은 팍 퍼진 거잖아. 그걸 쫀득쫀득한 찰떡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 능력이 체화돼야 돼. 요약 능력이 요약 무조건 줄여야 돼. 그리고 요약한다는 게 단순화가 아닙니다. 알맹이 알자를 찾아야 됩니다. 알자. 그렇게 해서 등분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항목 체크. 근데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지금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성향이 굳어지면 참 힘들겠구나 싶더라고. 어릴 때부터 보통 어떠냐면 공부하는 거 보면은 우리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334야. 무조건 우리 인간들은 인간 세상은 334 법칙이 존재해. 334. 응? 이건 내가 찍어낸 건 아니고 일본의 학자가 일본의 사업가 경제학자가 말한 건데 334 법칙이 모든 세상에 모든 집단이나 조직에는 334가 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럼 영어 학습을 할 때도 있지. 내가 만약에 요약하라고 하지. 글을 뭐 요약하면서 적어라 이러잖아. 그럼 질색팔색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질색팔색이야 그냥. 미쳤는 거 이렇게 말해. 문제만 풀면 되지 뭐 때문에 요약을 해 이렇게 말해. 문제만 풀면 되지 이렇게. 근데 지 점수 꼬라지 보면 별로 안 좋아. 점수 꼬라지는 별로 안 좋은데도 하는 말이 그지? 그 방법을 써서 점수가 좋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 또는 좋았던 적이 있어도 그지? 시험이 좀 어려워지면 안 좋아지면서 그죠? 요약하는데 저거랑 질색팔색을 해. 그럼 질색팔색하는 친구들이 3명은 있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3명은 있다는 말이에요. 질색팔색. 그죠 여러분들? 그럼 그 친구들은 이 말을 무조건 거부할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그죠? 니는 떠들어라. 그죠? 네가 뭔데? 그죠? 나는 이런 학생 버릴 수밖에 없지. 나도 버려야지 뭐 저럴 거야. 근데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이런 애들이 바뀌긴 힘들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그죠? 이런 거를 싫어하는 학생, 너무 싫어하는 학생이지. 그래서 뺀질거리는 애들이지. 뺀질뺀질하면서 말은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애들 많아요. 거짓말을 엄청 입만 열면 거짓말 치는 애들 많거든. 그런 애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만약에 국회직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과연 들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또 뭐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약간 무존재감이야. 있긴 있는데 존재감이 별로 크게 없어. 존재감이 별로 없다. 존재감. 이게 뭐야? 있으나 마나. 그 기업의 발전에 조직에 사라져야 될 사람이지. X는. 조직에 사라져야 될 사람. 국회직 영어 준비하면서 네가 고득점 바꾸자. 지금 넌 사라져야 돼. 이런 정신머리를 갖고 있다면 넌 사라져. 그다음에 4명은 뭐냐면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간 수업을 가지고 철저하게 믿고 검증하고 적용을 잘 안 해. 그냥 난 줄리아 수업 들었다. 줄리아 선생님이 국회적으로 그죠? 설명을 하는데 들었다. 그죠? 들었는데 1분만 들어. 예를 들어 내가 하는 문법 강의만 들어. 또 내가 하는 예를 들어서 그것만 들어. 그러고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낸 문제를 성의 있게 고민하면서 보지도 않아. 요약도 안 해봐. 그죠? 그런 친구들로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안타까워요. 그런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기만한 것이기도 해요. 내 얼굴에 똥칠을 한 것도 되기 때문에. 내 수업을 듣고 철저하게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죠? 그랬는데 쌤 이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럼 저도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더 고민 연구할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런데 제가 가르치고 던져준 걸 갖다가 제대로 적용도 하지 않으면서 피상적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하는 제 메인 강의는 그죠 여러분들 독해 중심의 그죠 업이 추론하는 그런 식의 수업 방식입니다. 월드럴드 그죠? 거기서 고민하는 맞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시고 하신 분들도 안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나? 이 세 명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 명은 뭐다? 일단 열린 마음으로 들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영어 공부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해봤냐? 그러면 선생님이 새로운 시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난 이제까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 시험에서 빈칸을 뚫었는데 그 빈칸에 대한 근거를 보면 왜 내가 이걸 갖다 못 찾지? 내가 해석이 안 됐다? 난 해석이 왜 안 될까? 내가 비문학 그런 쪽에 독서력이 부족하고 오해나 왜곡을 잘하구나. 그죠? 내가 요약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논술적인 그런 게 약간 딸리구나. 그럼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내가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시험 잘 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트인 사람이죠. 트인 사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죠? 제가 하는 강의를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학생 보면 정말 감동받아요. 정말 감동받아요. 제가 주는 자료를 보잖아. 그럼 그걸 정말 소중하게 봐요. 소중하게 보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 보면 정말 이제 웃어요. 내가 그럴 때 내가 웃는 웃음은 약간 엄마표 웃음이 나오거든요. 이제 흐뭇한 거야. 아유, 이 학생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하겠고 좋은 점수 나오겠구나. 엄마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 자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귀하게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있잖아요. 엄마표 웃음이 나와요. 정말 점수 잘 나오겠구나 확신하니까. 자, 그다음 2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진정한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워라 하시는 분들 치고 준비된 분들이 있을까? 그냥 단어 주면서 외우세요. 본인들이 무슨 고민을 해봤을까? 정말 그걸 문장으로 빠뜨렸을 때 그죠? 오역이 되고 해석이 잘 안 되고 맞습니까? 그런 고통과 고민 속에서 강의를 하는 건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그지? 그런 단어장 사서 본인들 역시 그냥 그 단어를 외워서 그렇게 해서 그냥 애들한테도 외우라고 하는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될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입니다. 1번 정말 많아요. 1번 난리도 아닙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은 해석하실 때 꼭 이렇게 하십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우리말을 자꾸 만드세요. 다시 잘 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자, 여러분들은 비겁하게 이걸 많이 하세요. 비겁한 스타일들이거든. 자, 어떤 문장을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해. 설령 틀려도 좋아요. 자, 그럼 이건 뭐다? 투명해요. 투명하게 정말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설령 그 문장은 그 뜻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우리말로 옮겼다면 투명하게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너 좀 근데 싫다고 하진 않겠어. 여러분들, 자, 너 좀 근데 싫다고 하진 않겠어. 이런 여자랑 이런 남자랑 여러분들 계속 썸만 타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그죠? 소개팅을 했는데 그지? 좋은 마음으로 몇 번 만나고 계속 만났단 말이야. 근데 남자가 하는 말이 또는 여자가 하는 말이 너 좀 근데 싫다고 하진 않겠어. 짜증날 겁니다. 개 짜증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애매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해석했다고 당당하게 앉아 계십니다. 속이 천불이 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역했지? 문제는 시험 문제로 만들어지잖아. 근데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문제로 변형이 되었을 때 틀려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런 어설픈 해석이 아닌 어설픈 번역을 한 사람들을 위한 오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정직하세요. 정직하시고 역지사지가 필요해요. 역지사지가 뭐냐면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잘 봐요. 상대방이 이 말 들으면 어때요? 투명해요? 애매해요? 애매하지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놓고 해석했다고 당당하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 학생들은 투명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영어 학습자의 거의 한 70% 되지. 70%는 여기에 많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최소 50에서 70%는 이렇게 하시면서 그죠? 해석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휘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자, 모르는 단어 만났잖아요. 하지만 어조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요. 다시 어조. 그다음 범주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조가 단순하게 두 개는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글에서 만약에 있잖아요. 어려움 그랬어요. 어려움. 그럼 마이너스죠. 그죠? 그다음에 진퇴양난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나락 맞습니까? 이런 것들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매우 마이너스입니다. 매우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 보고서 작성 방법 이런 거예요. 조금 어조가 없어요. 객관적입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이 뭐 어조가 있어? 그다음 유쾌함, 산뜻함 이런 말 써볼게요. 플러스입니다. 동경, 매료. 야, 동경됐다. 매료한다. 와, 뿅 같다. 매우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보면 어조를 5개 중에 하나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주, 범주란 겁니다. 범주. 제가 항상 이거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과일 중에서 수박은 과일인지 압니다. 포도도 과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죠? 마늘 쫑 비슷하게 생긴 뭐 두리안 같은 이런 거 있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먹다라는 말이 있어. 만약에 이트라는 게 있어. 그럼 그 뒤에 뭐 두리안이 오더라도 마늘 쫑같이 생긴 게 오더라도 마늘같이 생긴 게 오더라도 먹다지. 그럼 이 단어는 음식이겠구나. 다시 뭐겠구나? 음식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모르는 단어를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됐지? 그 다음 여러분들 어휘 뜻 말할 때 문제점 참 많은데 이겁니다. 주체 적합성을 고려하지가 않아요. 주체 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사를 추론하세요. 자, 우리 동사를 우리말로 옮기라고 해석을 시켜서 학생한테. 근데 만약에 리빌 있어. 리빌이에요. 리빌. 그러면 리빌 있죠. 이걸 만약에 있지 드러내다라고 해야 될 상황에 드러내다 할 상황에 폭로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다시 드러내다라고 우리말로 옮겨야 될 상황에 폭로하다면 되게 웃긴다니까요. 보세요. 나는 내가 이번에 팔고자 하는 물건들을 그저 폭로했다. 이상하지 않냐? 나는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할 건데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지를 그지? 내 친한 친구들 지인들에게 봐봐. 지인들에게 폭로했다. 웃기지 않아? 오바잖아. 오바. 근데 본인은 이렇게 말해 내한테. 선생님 나 리빌을 외웠는데요. 리빌 단어장에 폭로하다 나와 있는데요. 너 바보냐? 여러분들 그걸 문맥에 맞게 바꿔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리빌을 드러내다라고 할지 폭로해다라고 할지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주체 주어를 생각하세요. 그다음 그 뒤에 들러붙은 목적어나 보어. 물론 이건 타동사니까 목적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군사 기밀이란 말이지. 봐봐. 군사 기밀이란 말이지. 에? 그럼 폭로하다라고 해. 군사 기밀이 그럼 어조가 확 세지잖아. 그죠? 그런데 나는 내가 이번에 장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지 지인들에게 폭로해도 웃기잖아요. 나 드러내 보여줘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 적합성을 고려하시라고 말해요. 그 다음 금방 말했지만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뒤에 둘러붙은 목적어나 보어 있죠. 이거하고 호응성을 생각해서 동사를 우리말로 옮기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동사를. 그죠? 군사 기밀 이런 게 오면 폭로하다라고 해. 이게 목적어지. 그럼 이거 폭로하다. 됐지. 그 다음 5번째 단순하게 어조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수위도 조금 생각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 단어 뜻을 추론할 때 시간의 선후관계를 따져야 될 때도 있다. 그 다음 7번 공적인 예문인지.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 알겠습니까? 근데 사적인 이게 약간 딱 그죠? 인문학적인 글, 인문 철학적인 글을 읽을 때는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어를 추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 어때? 내가 말했지. 뭐 선생님 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난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인데요. 그죠? 선생님 그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체를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죠? 뭐 그런 친구들은 제가 아쉽지만 어떻게 붙잡지 않겠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진정한 어휘력은 이렇게 길러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순수 암기 파트도 있습니다. 자, 순수 암기 파트입니다. 기출 동사, 그렇죠? 기출 형용사, 명사 외우세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할 때 선생님 뭐 외워봤자 소용없다며. 근데 일단 외워. 일단 외워서 또 시행착오를 겪어. 그러면 모든 단어가 시행착오를 주진 않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단어를 외웠는데 그지? delicious 맛있는 이죠. 배신 때리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 갖다 꽂아도 delicious는 맛있는 일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 단어 외워요. 근데 거기서 한 반은 써먹는다 생각하시면 돼. 이거는 그냥 활용이 될 거야. 내가 외웠는데 아이고 고생했다. 근데 그 이상은 활용이 안 될 겁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비문학 주관식 학습법하고 병행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기초수거 외우세요. 어려운 수거 말고 기초수거 외우세요. 제발. 기초수거. 그냥 look at 보다. 그지? look for 찾다. look after 돌보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외우세요. 선생님 시험에 어려운 것도 기출에 있던데요. 아니 너 그거 하나 틀려. 괜찮아.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기초수거 그 어려운 거 외운 데서는 쓸데없는 시간보다 가성비 너무 안 나와요. 가성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지나치게 어려운 수거는 출제하지 않거나 최대 한 문제 정도니까. 근데 할 게 없다면 그걸 하세요. 여러분들 공부가 다 끝나 있다면, 다른 과목 공부도 다 끝나 있고 영어도 그거 빼고 고득점이 나오신다면 그럼 그거 하세요. 그냥 논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어려운 수거 말고 기초 수거를 외우세요. 그다음 3번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세요. 전치사 해석을 못하세요. 못하세요 여러분들. 못하세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전치사는 어떻게 배분하셔야 되냐면 평소에 배분하셔야 전치사가 오해를 안 하게 만들잖아. 보세요. 봐봐. 자, 잘 봐요. 나는 봐봐. 운동장에서 보세요. 피자를 뭐 길에서 보자 그렇지만 먹었다. 여기서 내가 뭐가 전치사지? 에서가 전치사야. 근데 이걸 만약에 빼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운동장 피자를 먹었다. 그럼 뭐 친구가 그러죠. 야, 운동장 피자라고 새로 나왔냐? 야, 피자 허선 들어봤고, 그죠? 피자 마루, 뭐 이렇게, 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 운동장 피자라고 새로 나왔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류하셔야 되냐면, 이거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합시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뜻이 한 개뿐이 없는 거. 뜻이 한 개 있는 거. happy, so happy. 이런 게 좋은 거예요. due to 이런 거. 배신될 일이 없잖아. 딱 외워놓으면 항상 뭐뭐 때문에 이렇게 써먹으니까 뭐뭐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다? 뜻이 2개 이상인 거지. 2개 이상. 그런 것들이 4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10,000개 정도 돼요. 여러분들 in, at, 뭐 on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 점이나 그 다음 선이나 그 다음 평면이나 약간 공간적인 어떤 장소의 전치사 중에 일부는 그런 식으로 비교 대조를 해주는 게 좋고 비교 대조 예를 들어 out, away, aside 맞지? up 이런 약간 비슷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리지만 이것들이 점의 느낌인지 선의 느낌인지 그 다음 평면의 느낌인지 아니면 공간적 느낌인지 이런 걸 약간 생각하면서 문장에서 보면 덜 힘들다고. 됐죠? 그 다음에 기본 문법, 안기문법, 문법은 2개로 나누면 됩니다. 기본 문법. 이거죠. 동사, 준동사, 태, 관계사, 접속사. 여기는 교통정리가 딱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험을 보잖아. 그럼 편입부터 뭐 애들 치는 수능 뭐 하고 전부 다 통틀어도 있잖아요. 편입 중에 일부 학교야. 가천대라든지 할 때 일부 학교 극히 몇 군데 안 돼. 학교 몇 군데 빼고는 있잖아요. 다른 법 내지도 않아요.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편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애들 수능도 그렇고 그죠? 거의 문법 그지? 보면 전부 이게 답니다. 동사의 정확성, 준동사의 정확성, 능동태, 수동태,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는 거, 진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은 충분하죠. 완전 노베이스라이도. 그다음 암기문법 이건 하셔야 할 게 있지만 최소 암기, 도치, 주어 동사 위치 바뀌는 도치. 그다음 가정법 공식 외우는 거 이런 거. 그다음 긍정 부정 중요해요. 긍정 부정. 그죠? 부분 부정, 전체 부정 할 때 긍정 부정에 관련된 거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부분. 그다음 준동사 암기 영역. 이거 뭘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재밌게 했잖아요. 준동사 암기 영역이 뭐다? decide는 to 부정사만 쓰는 거 이런 거 맞지? 근데 즐기다, enjoy는 뭐만 쓰는 거? 동명사의 ing만 쓰는 거 이런 거 암기잖아. 암기 이해 아니잖아. 암기잖아. 그다음 허락하다 allow는 뒤에 목적어 쓰고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거 이런 거 암기잖아. 근데 사역동사는 절대 to 부정사 안 된다는 거 암기잖아. 그 다음 spend 시간 돈 ing 이런 거 암기잖아. 이게 준동사 암기 이런 거 좀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발목을 그렇게 잡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영어를 봤을 때 이게 주어다 동사다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 능력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주어 동사는 찾아야지. 예, 주어 동사는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수식어 꾸며주는 수식어에 파악은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품사 구별해야 되겠지. 품사. 품사 이거 너무 생각 없는 사람들 많아요. 품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제 다자 동사면 다자를 붙여야 돼. 맛있다 다 이렇게 해야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맛있는 이렇게 해야지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맛있게 이게 부사입니다. 그 다음 맛있음 이러면 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 생략된 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동사 생략됐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하시면 돼요. 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 5번 기출문제 풀이와 오답노트 있죠. 기출문제 풀이와 오답노트. 기출문제 그래도 적어도 기출문제 10년치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이건 그냥 기본 준비 자세라 생각해요. 그죠? 그 기출에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기출 10년치를 풀어보는 건 기본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답노트, 그죠? 네, 만드시는 것들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글입니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저도 어떻게 수업을 주로 하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그지 문제로 가공된 게 아니고 글을 보셔야 됩니다. 글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글이 있으면 잘 보십시오. 이게 문단입니다. 이게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에 보시면 뭐예요? 마침표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죠. 이게 1문단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문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실제 글입니다. 3문단입니다. 4, 5, 6, 7, 8, 9, 10. 네, 10단락까지. 문단 1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제일 큰 개념이 바로 뭐다? 글이죠, 글. 그 다음 그 글을, 그죠? 문단. 쪼갠 거 문단이나 단락이라고 하죠, 단락. 그러면 그 문단이나 단락 거기는 이제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겠죠. 하나의 문장. 자꾸 내릴게. 그다음 하나의 문장 속에는 단어들이 들어있겠죠. 단어도 들어있겠고 그 다음 수거도 들어있겠고 수거라는 거는 뜻이 단어 2개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걸 수거라고 합니다. 단어 수거. 맞지?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도 들어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아요. 일제식 이거라니까. 본인들은 다들 일제식이 아니란다. 내가 보기에 일제식이거든. 본인들은 일제식 영어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가 하는 건 일제식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이 글을 못 읽어. 글 한 문단을 쫙 바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까는 거지. 가서 이제 지엽적으로 보는 거지. 이제 단어 뜻, 수거, 어근접사, 단어 어근접사 이런 거 왜 옛날 아카데미 토플 시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어 어근접사를 하는 거 맞지? 응? 그다음 문법 연락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여기서 반 좀 지치지 보통. 이제 지쳐.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단어 막 동요 외우고 10개씩 외우고 반대말 외우고 수거 외우고 이러면 이제 지쳐.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먹혔어. 옛날에는 20년 전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시험이 있잖아. 그렇게 나왔다고. 시험을 그렇게 영어 시험이 아니었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 시험이 영어 시험이 아니거든. 옛날에는 20년 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 문장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이게 또 한 20년 전이야. 그죠? 한 문장에 관심을 많이 갖지. 그래서 막 이제 막 주어 잘 찾고 막 동사 잘 찾고 칼 분석 이러면 와, 일타 강사다 이랬지. 막. 야, 영어 문장 구조 잘 끊어주잖아. 그러면 일타 강사야. 이것도 쌍팔년도 이야기야, 쌍팔년도. 이런 사람 다 물어봐요. 이런 사람한테 영어 원서 읽은 거 있는지 한 권도 없는 사람 99%라고 내가 소모가지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뉴욕 타임즈 1년은 고사하고 있잖아요. 하루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것도 다 옛날 쌍팔년도 시대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 하는 사람은 많은 거지, 이거 중심으로. 그러면 적어도 뭐냐면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오늘 이건데, 영어 공부하시면 제일 기본 이겁니다. 이게 영어 공부의 최소 단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영어 공부를 하시잖아? 그러면 최소 단위를 한 단락 한 문단으로 잡으세요. 한 단락으로. 제발 이렇게 한 문장 갖고 깔짝깔짝 하지 마세요. 서점 가가지고 뭐 구문독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무슨 읽기 능력 향상시켜주대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조적 장치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일수록 들통나는 게 긴 호흡력이에요. 긴 호흡력.
여러분들 잘 느끼실 거잖아. 고시 붙는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헌법이 뭐야 다 범위가 너무 많잖아. 범위가 너무 많잖아. 근데 어떤 특정 단원 열심히 한다고 되나? 마찬가지잖아. 헌법에서 그치? 어떤 특정 단원, 그지? 그 특정 단어만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전체를 다 간파하지는 못해. 그럼 시험 못 치잖아요.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학생들 보시잖아요. 이거 달러 10달러 있지? 10달러까지 다 읽고 내용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 상위 1%입니다.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학생들 어떤지 아십니까? 1달러에 힘 다 씁니다. 이런 수업하잖아요. 1달러에 그냥 힘 다 빼고 이게 되면 아유 기절 이제 못하겠어 선생님. 아유 나 못하겠어요. 나 쉬러 갈래.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겠지 그지?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 테스트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테스트 해봐. 그 의외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선생님 쌤 말 듣고 해봤는데 어머 나라는 인간이 세상에 한 5달러? 선생님 한 7달러까지 내가 글을 끌고 가는데요. 이렇게 글을 끌고 가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대장이 돼가지고 긴 호흡력으로 글을 끌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있지 잔챙이들 보입니다. 이렇게 글을 진짜 여러분들 긴 호흡력으로 끌고 가보잖아. 그러면 야 내가 잔챙이 새끼들한테 그동안 너무 집착했구나 보여. 이렇게 10달러까지 끌고 가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워즈가 비동사고 보다 이딴 헛소리가 뭐가 중요하냐. 생각해봐봐. 그 다음에 글을 10달러까지 끌고 가는데 있지. 이게 PP다. 이 뭐가 중요하냐. 이 뭐가 중요하냐고. 글을 10달러까지 끌고 가는 긴 호흡력이 해보면 알겠지. 우리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인생 살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큰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30살이 돼서 그 내가 고1 때 고민했던 걸 생각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긴 호흡력으로 글을 끌고 가보면 느낀다고. 아 내가 그동안 나도 공부 이상하게 했고 사기꾼들한테도 많이 속았구나 옛날에. 맞습니까? 저것들도 글을 알고 노니까 글을 이렇게 발라본 적이 없으니까 10달러까지 적어도. 그러니까는 작은데 집착해가지고 작은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해냈구나. 아실 수가 있다고 저는 본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제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이 영상을 가급적이면 국회직 9급 준비하신 분들, 그다음 또 8급 준비하신 분들도 같이 봐주시기를 제가 앞에 설명을 올려놓을 건데 부탁드려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일단 2023년 오늘 6월 달입니다. 6월 초입니다. 지금 영상 지금 촬영한 시점이 오늘 6월 8일이니까 그죠? 6월입니다. 6월. 자 그러면 실제로 8월 말에 8월 말 국회 8급이 국회 9급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내년 2024년이죠. 2024년. 그래도 적어도 뭐 그죠? 4월 5월에 그죠? 적어도 4월 5월에 그죠? 그럴 때 국회 9급이 국회 8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면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하기 힘들 거야. 지금 이건 내년은 국회 8급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열심히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국회 8급이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국회 8급만 준비하시기보다는 그죠 7급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국회 그지 7급 시험이 하반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온 힘을 기울이고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문제 푸는 거 필요 없어요.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의 공부를 한 문단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문단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지 그냥 보름에 한 번 해도 돼. 보름에 한 번. 본인이 국회 8급 준비한다 그러면 보름에 한 번, 15일에 한 번 정도 해주셔도 괜찮아. 그죠? 그리고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지금 안 하고 그냥 10월 달에 7급 다 끝나고 나서 하셔도 돼. 그때부터 11월 달부터 바짝 당겨갖고 바짝 해도 돼요, 여러분들. 바짝. 그죠? 근데 지금 국회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이 코앞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큰 걸 먼저 하세요. 큰 거. 우리가 이렇게 병이 있잖아, 그지? 병이 있으면은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되겠지, 그지? 큰 돌 먼저 넣을래, 작은 돌 먼저 넣으려면 그지? 어떤 사람 작은 거부터 넣는다. 큰일 난다. 그럼 큰 게 안 들어간다. 큰 거부터 하고 나서 그죠? 작은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힘들고 귀찮은 걸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까? 하기 힘들고 맨날 평생 미룬 숙제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지? 현 시점에서.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밑에 링크에 또 올릴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 국회 지금 8급 맞습니까? 8급 그다음 국회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저한테 제가 자기 진단 평가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양식을 보낼 테니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저한테 선생님 제가 국회 9급 또는 국회 8급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지금 어떤 실력인지 궁금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쓰면 되는지 약간 물리적으로 저는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자기 진단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는 그런 테스트들은 충분히 믿으셔도 될 겁니다. 그냥 뭐 표면적으로 보고 그죠? 이 단어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냥 이 문제 풀어봐라 객관식 그냥 어디서 주워온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거 있지 히든 여러분들 그런 포텐셜까지 잠재력까지 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이게 다 여러분들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그죠? 그렇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하고 연락처 제가 양식을 올릴 겁니다. 그 양식대로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진단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월 달에 준비하신 분들은 국회 8급 준비하신 분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하는 거를 지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보내주실 때 국회 9급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국회 9급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기 진단 평가를 원한다 하고 보내주셨을 때 일단 국회 9급 올해 준비하신 분들이 급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하고 국회 8급인 분들은 6월 말까지 제가 보내겠습니다. 국회 8급인 분들은 6월 말까지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이제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제가 딱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문 출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막 그지 복사해서 붙인 이런 뭐 후진 문제들 떠돌아다니는 성의 없는 이런 거 그런 문제를 저도 나중에 줍니다. 그런 거 모의고사 때 많이 풀면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 정말 좋은 글 있지 검증된 글로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직 그다음에 또 뭐 편입 그다음 경찰대까지 준비하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확실히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T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저는 국회 9급 대비해서 파이널 반을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쭉 동영 모의고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개념 강의 그 다음 그 개념 강의를 바탕으로 한 동영 모의고사 한 2회분 정도 그 다음 또 심화 개념 강의 또 그걸 바탕으로 한 동영 모의고사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강의의 수준도 점점 올려가고 그러면서 동영의 수준도 올려가고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알차게 하고 싶습니다. 해보니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보완해야 될 게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동영 모의고사를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는 학생들이 그냥 어떤 점수 이상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크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오구나 그렇게.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지 그냥 대충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중.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정말 골고루 문제를 만듭니다. 그 변형 문제를 지문 하나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국회 9급 다운, 국회 8급 다운 변형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국회 8급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번에 8월 26일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9급에 맞춰지기 때문에 국회 8급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 8급이 이제까지보다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근데 국회 9급은 확실히 특징이 있어요. 국회 9급은 있잖아. 정말 빈칸의 향연입니다. 국회 9급은 빈칸의 향연이고 국회 9급만의 정말 특징이 딱 있어요. 딱 보면 정말 아주 문제가 예뻐요. 국회 9급을 보면 문제가 예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문제가 정말 예뻐요. 문제가 예쁩니다. 그래서 국회 9급은 오히려 저는 단기간에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기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몰두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OT를 마치겠고 궁금한 거 여러분들 또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충분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피드백이 바로 안 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거나 하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만나면 서로 이렇게 모르니까 그죠? 내가 괜히 선생님한테 또 괜히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해서 괜히 또 아예 내가 굳이 뭐 내가 하면 되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올리신 글들은 다 소중하니까 자기가 지워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메마른 세상인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메마른 세상인 것 같고 충분히 뭐 그럴 만도 하다 저는 느낍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경악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참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세상 곳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하고 저의 인연은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학생들한테 아쉽거나 좀 저도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뭐냐면 피드백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냥 뭐 이래서 선생님 내가 결석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못했습니다. 지금 시험 쳤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요. 그럴 때 아유 뭐 굳이 내일인데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것보다는 그죠? 그래도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 더 여러분들 혼자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꼭 여러분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회직 준비하신 분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